네, 명문입니다. 네, 명문.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검수사는 정치 탄압, 문재인 당당히 임하겠다. 손잡은 명문입니다. 바로 지금 사진에서 두 사람 밝게 웃으면서 이 두 손 꼭 잡은 손을 이제 하늘로 딱 높이 든 모습 보이죠. 상당히 좀 즐거워 보이는데 영상 같이 보고 올까요? 같이 들고. 이재명 대표가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두 사람 상당히 기분 좋게 화기애애한 모습입니다. 딱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요. 이 책방에서 같이 앞치마를 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도 같이 봤는데 두 사람이 만난 게 좀 7개월 만이죠. 이렇게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근데 유독 반갑고 화기애애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짧은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주변에 자 박수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한 2번이나 사실 눈에 띄었거든요. 좀 약간 분위기가 평소랑 좀 달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예, 어제 매우 좀 화기애애한 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달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그 두 번째 연임 대표로 확정되고 난 이후에 바로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에 가서 이제 전 대통령을 좀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이제 좀 연기가 됐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갑자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이 부분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고 그 상황 속에서 어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검찰의 이 수사권 기소권 남용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좀 형성된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의 만남이 다소 또 그 여러 정치권에서 분분한 해석을 낳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원래 예방을 하기로 했었던 날짜보다 다소 연기가 됐는데 그 사이에 뭐가 발생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해자로 적시가 되는 그런 지금 이 전 사위의 이 특혜 채용 관련한 피해자로 지금 적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검찰이다, 탄압 수사다라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의견을 좀 모았다라는 지금 그 말씀입니다. 사실 얼마 전입니다. 불과 뭐 한 달 좀 더 됐죠. 전당대회 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같이 보고 오실까요?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합시다.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길 바랍니다. 네,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었죠. 근데 그때 배타적인 태도를 우리 배격하자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에 당시 상당히 모여있던 어떤 친명 지지자들이 야유를 보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김수민 의원님, 저희가 뭐 물리적 화합, 화학적 결합 뭐 이런 얘기를 보통 쓰곤 하는데 사실 전당대회 때 이랬는데 어제 가서는 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당에서 나서주니 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화학적으로 두 사람 결합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화학적인 걸 떠나서 일단 처지가 좀 비슷해졌기 때문에 아하. 여기에 대한 공동 대응 이런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더 비슷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전당대회 때 있었던 영상 봤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영상에서 야유를 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티가 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 친문, 친명 따로 있고 양쪽 간에 골이 깊어졌느냐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저런 이제 의사 표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몇 명만 하더라도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양쪽 간에 지지층의 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애초에 되게 컸었던 거냐 이것도 의문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더더군다나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든지 뭐 통계 조작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제 피의자라든지 피고인으로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 특혜 채용에 대한 논란, 의혹 이것 때문에 결국에 피의자로 일단 적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점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동질성, 공통점이 생겼기 때문에 양쪽에서 이제 이거를 따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응해 나가자. 흩어지면 더 힘들어진다. 뭐 이런 생각들이 더 굳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세민 의원이 이 같은 처지라는 표현을 쓰셔서 뭐 동병상련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같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뭔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더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이게 친명, 친문의 어떤 갈등의 골이 깊다고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 근데 사실 어제 두 사람 만난 게 단순히 분위기만 좋았던 게 아니라 좋았던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특별히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한 이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감을 하신 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하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로 잘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지금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민주당 재집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집권 위해서 지지층을 넓혀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문가족 수사는 정치 탄압, 재집권 위에 지지층 넓혀야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 얘기가 이거 이재명 대표 다음 대통령은 당신이니까 재집권 준비 잘 하세요라고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 이제 자신이 향후에 있어서도 뭐 비교적 지금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도 기소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정치의 이익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또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걸 당연히 뭐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어제 만남 자체는 정치의 이익 측면에서는 둘이 굉장히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근데 사실 관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좋은데 근데 어떤 주자로 집권을 하느냐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자입니다라고 약간 인정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극 체제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제3자가 나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데 이제 네. 사법 리스크에서 또 다른 주자로도 교체될 가능성도 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대립을 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주자가 아주 전무한 상태잖아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어제의 이재명 대표의 방문은 엄청 반가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퇴임한 대통령이잖아요. 네. 수사를 받고 있는데 본인도 그러잖아요. 가족과 내가 감내할 것이다 했지만 네. 지금 민주당에서 TF도 구성하고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럼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우군이 있고 네. 자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171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어떤 만남 자체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건 자신에게 있어서 고무된 일이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방어막이 엄청난 방어막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전에 이제 비명 행사로 총선 과정이랄지 굉장히 약간 대립적인 것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뭐 해결하면서 뭔가 결집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더 끌어올리려는 그렇기 때문에 뭐 둘 입장에서 보면 저 만남 자체는 서로의 이익이 되는 정치에 이익이 되는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그래도 TF를 좀 당에서 만들고 그러지 않았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니까 김준욱 대변인님. 근데 이 뭐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인가요? 그 TF를 지금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친명의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근데 친문이 맡을 법한데 친명 김영진 의원이 맡았네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삼선 의원이기도 하지만 네. 원조 친명이라고 그쵸.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조 친명이라는 그 김영진 의원이 TF의 대책위원장을 맡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탄압 부분을 개인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부분으로 보겠다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봐야지는 것이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네. 이번에 친명 또 친문 이 두 세력을 이렇게 그 결합시켜주는 또 단일 대우를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이 오작교를 검찰이 나와줬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이 검찰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 이 네.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지금 검찰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브릿지 오작교를 좀 놔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이 이재명 대표랑 예전보다 좀 더 가까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 아까 뭐 같은 처지 말을 했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당장 오늘도 뭐가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문 전 대통령 불러낸 기소 전 증인 신문 방어권 저해 수사권 남용 반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 전 증인 신문에 지금 사실 나오세요라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에요. 밑줄 좀 같이 보겠습니다. 9일 오늘이죠. 서울 남부지법은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게 뭐냐?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이랑 관련해서 당시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가 이 특혜 채용 관련해서 이 오며 가며 얘기를 좀 전하고 한 걸로 의혹이 되고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불러서 직접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소 전 증인신문이 뭐야 할 수 있어요. 그 옆에 있죠, 밑줄. 공판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에 불러서 신문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공판 전에 참고인이 검찰에 나와서 검찰 조사를 받으세요 했는데 나 안 나갈래요. 나 피의자 아니고 참고인이니까 나 나가고 싶지 않아요. 안 나갈래요 하면 안 나갈 수 있습니다. 안 나갔을 때 다시 한번 공판 전에 불러서 물어보겠다라는 거죠. 법원으로 불러서. 근데 이거를 지금 신모 행정관만 부른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사실 이 자리에 불렀는데 나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윤주진 위원님, 예. 이 기소 전 이 신문이 이게 사실 이례적이긴 해요. 특히 예.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예, 그래서 밀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소환이라든지 신문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네. 우리 국민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데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문이든 소환을 피할 저는 명분이 좀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안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말 그야말로 당사자에 속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상직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이라고 하는 요직을 줬고 그 이후에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의 남편, 즉 전 사위로서 상당한 이제 특혜 채용의 의혹이 있는 그러한 대가를 받았다라는 이 정황에서 사실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퍼즐을 넣지 않고서는 이 전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은 재판이 됐든 소환이 됐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회피한다면 이렇게 이례적인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검찰의 상황도 좀 이해할 만하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소 전 증인 신문이 사실 이것도
김광선 변호사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 안 나갈 건데요 하면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요, 이게 좀 잘 알아야 할 내용이 네. 저희 한국일보 내용 보면 네. 기자가 이 제도의 취지를 좀 잘못 알고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법조인으로서 보면 네. 왜 이게 이례적이냐면요. 수사를 할 때 참고인들 부르면 대부분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증인신문제도를 쓸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이. 단지 명백한 지금 조건이 뭐가 있냐면 형사소송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안 되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인 짓을 거부하는데 그 사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을 안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 제도를 쓰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 사건에 대해서 꼭 반드시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안 왔다라고 할 때만 기소전 그렇죠. 증인신문을 부를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다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와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신모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수사기관에서 불렀는데 검찰에서 불렀는데 3번이나 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신문 제도라는 거, 기소전 증인신문 제도를 이용한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 뭐 대통령 망신주의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참여를 안 씁니다. 네. 그러면 이건 망신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세 번째는 방어권 보장 얘기를 하는데 네. 참고인 불러서요. 검찰에서 수사할 때도 기록을 다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일보 내용 보면 네. 기소도 안 본 상태에서 하면 방어권 보장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내용을 그대로 증인신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거의 동일하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방어권 보장이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네. 지금 요거 기사 취지가 좀 잘못됐네라고 개인 의견으로 일단 이 지적을 좀 하셨어요.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 수사가 어쨌거나 뭐 꼭 이 기소전 증인신문뿐만이 아니라 일단 검찰 수사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겠죠. 딸 다혜 씨도 뭐 소환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또 부를 수도 있다, 소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사실 예측이 되는 단계들인 건데 관련해서 탁현민 전 비서관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이렇게 올렸어요.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버리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언제든 기꺼이 물겠다. 김준욱 대변인님. 탁 전 비서관이 무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검찰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반박성 글들 뭐 이런 것들일 텐데 그 전에 지금 좀 전에 윤주진 위원님께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참고인 진술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바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증인 그 기소전 증인 신문에 불렀다라는 것은 네. 명백하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그 지금 이 제도가 잘못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증인 신문에서 사실상 피의 사실 공표 행위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지난 4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에서 심리가 있을 때 그때 법원 당시 재판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거 조사가 안 된 모든 증거가 나오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전에 1996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 판결을 내린 적도 있어요. 그때도 얘기한 것이 뭐냐면 뚜렷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기소할 때 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마치 그때 그 상황이 아닌지 한번 검찰도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네. 그 사건 자체는 증인신문 하나만 유일한 증거일 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네. 자체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석한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고 네. 지금 참고인 신문을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수사에서 조사하듯이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지만 이것이 뭐 망신주의에서 하는 것이다는 동의하기가 어렵죠. 네. 일단 지금 저기 양쪽의 얘기를 좀 다 들어봤는데 여기서 팩트가 맞는지 아닌지 요걸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불렀느냐 아니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기소전 증인신문으로 넘어간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는
사실 지금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따라서도 해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일단 탁현민 비서관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물어뜯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물어뜯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 며칠 전에 탁 전 비서관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생일 파티죠. 생일 파티를 누구랑 했느냐? 같이 보실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탁현민 생일 축하합니다. 네, 김수민 위원님. 탁현민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같은 사이인가? 라는 생각이 영상을 보면 들어요. 어떤 사이입니까? 뭐 가족까지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네. 가족 다음으로 가까운 사이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렇게 조촐한 자리잖아요. 사실 되게 사람이 많은 자리도 아니고 네. 조촐한 자리인데 특별히 이제 같이 박수도 치고 노래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네. 청와대에 있을 때에도 이제 탁현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 전 대통령의 가까이에 있으면서 여러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 연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뭐 이런 점들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물어뜯겠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뭐 문 전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인다라는 거죠.